자,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라이브 팀들은 매일 우리가 참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레이딩 하실 때 각자의 제가 가장 방송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매매 환경에 맞는 매매를 하라. 내가 강조를 드리는데 상매매 하는 사람들은 최선의 모습으로 상매매를 하고 대의에 치중한 사람은 최선의 모습으로 대의에 치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두 개를 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 사람들보다 두 개를 하니까 좀 더 세심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되지가 않는 사람, 성격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부리지는 마세요.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금이 쌓여져 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 털이 쌓이지고 공부도 좀 어느 정도 되고 스킬도 되면 그때도 하나씩 무기를 장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둘지 마세요. 모든 일은 순서가 있고 모든 일은 그렇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항시 그 점을 잊지 말고 트레이딩 하실 때 잘 참조를 해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참조를 해보고 그것을 항시 이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스스로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혼자서 생각을 고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것이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우나에 가서 해서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아요. 조용히 오늘 했던 매매를 혼자 되씹어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점 잘했던 점을 한 번씩 고찰을 하는 것은 참 정말 트레이딩에 공부가 많이 됩니다. 꼭 그런 점은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진행했던 종목부터 한번 봅시다. 바이젠셀. 그날 데이로서는 가장 많은 수익을 준 종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 4번의 매매가 이루어졌잖아요. 총 수익률은 45% 이상이 나왔죠. 예. 그래, 이런 스타일도 우리가 처음에는 5, 6%, 처음에 7, 8% 나왔죠.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에서 크게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딱 단가를 탁탁 맞춰가면서 진행을 했지만은 이 9,000이라는 단가를 계속적으로 이 밑에 세 분의 매매는 다 이 가격 가지고 다 했잖아요. 어렵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의 가격은 세 분의 매매는 딱 이 가격대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서 다 이루어졌지만은 여기 하나, 둘,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 가격대로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만 해도 당일 하루 수익으로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가에 안착을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래야 내건 아쉽지만 제가 이걸 할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전일에 얘가 했던 모습을 시장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 긴 꼬리를 말아 올려가지고 상가까지 붙여줬잖아요. 이 행동을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냥 하자라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상가까지 한번 쳐주잖아요. 상가까지 못 간 27%까지 갔네. 상당히 큰 수익이죠. 이 수익이면. 바이젠셀은 이 한 종목으로도 대단한 수익이었고 여기서 공부할 것을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OCI 한번 봅시다. OC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 거래소에서부터 우리가 아침에 넥스트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을 해가지고 넘어온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수익을 약간 안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13만원 기준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단가를 딱 잡고 진행했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버리버리 했단 말이에요. 별로 움직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런 모습을 가죠. 물론 뒤에 와서는 시장에 와가지고는 OCI 홀딩스가 끌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OCI가 흐름이 좀 빈약한 걸 보면서도 OCI 홀딩스가 약간 하동을 줄 때 같이 달러 붙었잖아요. 붙이자. 그리고 OCI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OCI 홀딩스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OCI 혼자서도 급등을 했잖아요. 같이. 고가가 26%까지 갔으니까 OCI 하나만 해도 그냥 아무리 못 먹어도 25% 먹는 수익이었잖아요. OCI도 좋았고 우리가 OCI 홀딩스 붙입시다. 제가 붙입시다. 살짝 올라갈 때 붙입시다.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OCI 홀딩스도 20% 가까운 수익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한번 붙이자라는 그 하나의 액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어떤 종목을 하나를 할 때는 반드시 테마라든지 같은 회사라든지 그런 애들은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33만 원에 딱 타점을 잡고 딱 들어갔잖아요. 여기잖아요. 그죠? OCI 홀딩스도 20%, OCI는 25%.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50% 가까운 수익이 나왔으니까 금요일날 뭐 이것만 해도 땡큐였죠. 개인적으로 아쉽게는 아주가 좀 아쉬웠죠. 그죠? 아주가 좀 아쉬웠습니다. 상한가에 안착이 됐는데도 그걸 못 버티고 풀어진 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라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주가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좀 안착을 해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0.1%가 좀 힘이 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적인 측면으로 보면 좋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5,400원에 타점을 잡고 진행을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15,400원. 절묘하게 잡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살짝 올라가니 살짝 머리를 살짝 숙이는 지위에서 잡고 들어갔잖아요.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놓치지 않고 진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죠. 그래도 수익률이 23%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상가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거 뭐 작은 수익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1,000만 원만 해도 200만 원 넘고 2,000만 원 했다면 돈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어떻게 작은 돈이겠습니까? 아주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아주만 한 건 아니잖아요. 아주를 하면서 내나 우리가 OCI 홀딩스 하듯이 붙이자 또 뭐 붙였겠습니까? 당연히 미래에서 붙였죠.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실제로 YJ가 먼저 잘 따라 붙어 버렸거든요. YJ가. 근데 미래에서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지가 쫓아갈 타이밍을. 그래도 한 번은 튀게 주잖아요. 한 번은 튀게 주거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한 8%, 7, 8% 정도 주었죠. 그래도 멍청이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주하고 미래하고 따뜻한 수익이었어요. 그 정도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시초가 종목으로 가장 좀 기대감이 사실 있었던 종목이 GMBS 에코입니다. 이 종목은 아침에 우리가 이제 시초가로 공략을 했잖아요. 시초가의 승부를 이렇게. 그런데 한치의 밀림도 없이 바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놈을 좀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더 이상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늘 고점이 21%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좀 아쉬웠어요. 이 종목은. 뭐 여기까지 들고 있으면 한 15% 정도 수익을 먹었겠지만 이 정도까지 팔아도 13% 정도 나왔으니 섭섭치는 않은 수익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아쉽다. 아쉬운 종목이겠다. 마음을 먹고 딱 시초가의 승부를 걸었던 종목인데 뭐 그래도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수익도 뭐 12, 13%, 13, 14%까지 나왔죠. 나쁘지 않죠. 넥스트 그래스에서 우리가 OCI도 했지만 사피엔 반도체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놈이 그래도 좀 수익은 이놈이 주었죠. 사실은 지금 이 정규장에서는 모습이 그냥 하루 종일 일이 뭐 쭉 자빠지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쭉 자빠지는 모습이었지만 넥스트에서는 제가 힘을 썼거든요. 제가 뭘 하듯이 보세요. 그죠? 넥스트는 좀 힘을 썼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뭘 하듯이 했는데 넥스트에서도 고점이 보면 20%까지 올라갔거든요. 수익률은 크진 않아서 한 10% 정도 수익을 이제 얻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섭섭치 않은 넥스트 아침에 정규장 하기 전에 간단하게 실탄을 한번 탁 챙기고 가는 그런 기분이니까 뭐 기분 좋았던 수익이었어요. 다음은 코스텍시스였죠. 코스텍시스는 간단하게 딱 한 번의 승부로 딱 마무리가 참 좋았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35,000원 기준가를 얘기를 잡고 했단 말이에요. 35,000원 얘기로. 딱 타이밍에 딱 가자 바로 터지면서 딱 15% 수익을 딱 챙기는 구조였잖아요. 이런 게 참 편하거든요. 깔끔하고 별로 뭐 애를 먹일 것도 없고 이게 좀 재미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제법 파동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이라 이놈이 상가까지 안 갈려나?
그런 생각에는 23.6%까지 갔으니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도 승부를 잘 걸었던 것 같습니다. 15% 수익이면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도. 재미있기는 대원전순 우와 계양전기 우가 사실은 재미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물량을 비중을 많이 못 싣는 종목이니까 가볍게 제가 하라고 하죠. 항상 이런 애들은. 그래도 끼가 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도 또 상가감이 참 잘 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밥값은 잘 줬어요. 대원전순 우도 우리가 5,500원 여기지 않습니까? 이 기준가를 했잖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고점에 보면 상가를 쳤잖아요. 그죠? 더 풀어지고 그랬지만 수익률 25%면 이것도 작은 수익 아니죠. 금액을 좀 작게 하더라도 수익 폭이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수익 폭을 얼마까지 볼까 이를 볼 때는 내가 얼마를 진입을 하느냐. 내가 한 종목에 5천만 원 들어갔다. 한 종목에 1억을 들어갔다. 한 종목에 500을 들어갔다. 1천을 들어갔다. 여기 따라서 수익폭 구조를 다르게 생각하면 돼요. 금액을 좀 제법 넣었다 할 때는 수익폭 수익률을 좀 작게 보면 되고 조금 작게 들어갔다 하면 그 수익률을 좀 크게 보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진단 말이에요. 대연전선호도 25%지만 작은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걸 하면서 우리 또 대연전선만 했습니까? 당연히 또 계양도 당연히 또 우리 또 하죠. 그죠? 계양도 대응까지는 안 났습니다만 그래도 20% 수익 줬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다시 상가를 가주면 참 좋은데 이런 식으로 상가를 안 가주면 이제 이게 안 좋거든요. 상가를 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상, 2상, 3상, 4상 이렇게 그런 걸 이제 기대하고 하는 거지. 뭐 당일 대의로 어떻게 뭐 큰 수익을 보겠다론 그런 마인드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그래도 그건 제 마음이고 매매하는 사람들 마음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도 뭐 작은 수익, 이 수익이든 저 수익이든 수익만 나오면 좋으니까 뭐 땡큐죠. 어쨌든 그 두 종목만 해도 거의 50%까지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을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단석과 인벤테라, 뭐 동일 스틸렉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한 10%, 5% 뭐 이렇게 챙긴 것 같아요. 뭐 금요일로 치고는 수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큰 수익이죠. 상종목은 뷰티 스킨하고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이렇게 두 종목을 가져갑니다. 월요일 시장이 또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맞춰서 또 하면 되겠죠. 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남의 떡 보지 마라. 우리 떡만 잘 지키자. 남의 장농, 남의 쌀 보지 마라. 우리 가두리만 잘 지키자. 그리 해도 충분하게 먹고 산다. 집중력 잘 유지하자. 마인드를 강건하게 먹자. 이런 정말 잡스러운 소리 같지만은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가 모여서 급등주를 크게 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선취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키워드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마인드를 강건하게 먹고 집중력 잘 유지해서 다음 주도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금요일에 다들 고생하셨고 주말에 잘 쉬고 계실 텐데 다음 주 또 이 시장과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도 하셨습니다.